새벽 5시 2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 버스 정류장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김순자 아주머니, 올해 72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벌써 3년째 이 시간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강남 대형 빌딩 청소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죠.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찼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도시락과 물통, 그리고 무릎에 바를 파스가 들어 있었어요. 아이고, 오늘도 또 추워. 겨울이 언제 가나. 순자 아주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며 두터운 점퍼를 여몄습니다. 그때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5시 30분 정각이었죠. 버스 문이 열리고 순자 아주머니가 올라탔습니다. 평소처럼 맨 뒷자리에 앉으려 했는데, 누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까만 피부에 큰 키, 25쯤 되어 보이는 외국인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피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 외국 사람이네. 순자 아주머니는 살짝 놀랐지만 청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그들 둘뿐이었어요. 청년은 순자 아주머니가 앉는 걸 보고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랍게도 청년이 서투른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아흐메드 알리입니다. 아흐메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말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분과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파키스탄, 아이고, 그렇게 먼 곳에서 왔구나. 혼자 왔어? 순자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흐메드의 마음이 조금 녹았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혼자 왔어요. 공장에서. 일해요. 아이고 참, 어린 나이에 혼자 와서 얼마나 힘들까.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네.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다 고향에.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가족 생각이 나면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돈 벌어서 고향에 보내는 거야? 네. 맞아요. 순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자신도 평생 고생하며 살아왔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도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는데 참 힘들더라고. 안전하게 일해야 해.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버스가 아흐메드가 내릴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흐메드가 일어서며 인사했고 순자 아주머니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또 봐.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같은 시간 버스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인사만 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어요. 오늘은 좀 일찍 나왔네. 평소보다 5분 빠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빨리 끝나는 작업이 있어서요. 공장에서 뭘 만드는데. 자동차 부품. 만들어요. 작은 나사, 볼트. 그런 것. 순자 아주머니는 아흐메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그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자부심 가져도 돼. 아흐메드는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공장에서는 항상 빨리 하라, 실수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일을 인정해 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 일과를 알게 되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빌딩 청소를 했고, 아흐메드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공장에서 일했어요. 오늘은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어느 날 순자 아주머니가 아흐메드에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더 처져 있고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제 실수해서 혼났어요. 부장님이 한국말로 많이 혼냈는데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아흐메드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구나. 근데 말야, 실수는 사람이면 다 하는 거야.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야. 순자 아주머니의 위로에 아흐메드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어요. 한국 사람들 무서워요. 화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이 좀 직접적이어서 그래. 속마음이 나쁜 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날 이후로 순자 아주머니는 아흐메드에게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나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해. 그래서 조급해 보일 수 있는데 나쁜 마음은 아니야. 네, 이해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말야, 한국말 더 배우고 싶으면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 일상에서 쓰는 말들을 배울 수 있거든. 아흐메드는 순자 아주머니의 조언을 하나씩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작은 수첩에 한국어 단어들과 함께 순자 아주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을 적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마음.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아흐메드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참 고생했어.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애들 셋을 키웠거든. 아,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다 힘들었지. 근데 지나고 보니 그런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너도 지금은 힘들겠지만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아흐메드는 순자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한국에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 만났어요. 아이고, 뭘 고마워해. 우리 같은 처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도와줘야지. 겨울이 깊어가자 두 사람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아흐메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끓여서 텀블러에 담아왔고, 아흐메드는 공장에서 받은 귤을 순자 아주머니와 나눠 먹었어요. 이 귤 어디서 났어? 참 달다. 공장 사장님이 명절에 나눠줬어요. 아, 그래? 사장님이 좋은 분이구나. 네.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해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밝게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아흐메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유독 추우네. 너도 일찍 나왔네? 네. 일찍 나왔어요.
바람 때문에 버스 늦을까봐. 아흐메드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추워 보였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따뜻해. 아,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쓰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젊은 사람이 감기 걸리면 더 큰일이야. 아흐메드는 순자 아주머니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핫팩을 받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버스가 와서 두 사람이 앉자마자 순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있잖아, 내가 어제 생각해 봤는데. 네. 너 혼자 살면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라면만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흐메드는 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약간 당황했어요. 실제로 대부분 편의점 음식이나 라면으로 때우고 있었거든요. 가끔. 라면. 역시 그렇구나. 젊은이가 그렇게 먹으면 몸이 상해. 오늘은 내가 반찬 좀 싸올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신경 써. 어차피 나 혼자 먹기에는 많이 해놨어. 낭비하지 말고 받아. 순자 아주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아흐메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어요. 작은 선물들. 그날 저녁 순자 아주머니는 작은 반찬통에 김치볶음밥과 계란 후라이, 그리고 무나물을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아흐메드가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너무 맵지 않게 조절했습니다. 이 애가 매운 거 먹을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김치를 물에 헹구기까지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버스에서 만난 아흐메드에게 반찬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점심에 먹어. 너무 맵지 않게 만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이래도 돼요? 너무 고마워요. 아흐메드는 반찬통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향을 떠나 온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반찬통을 열었을 때 아흐메드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짠맛과 단맛이 적절히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흐메드가 깨끗하게 씻어온 반찬통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집밥 먹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입에 맞았구나. 다행이다. 순자 아주머니는 기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고향 음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다르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날부터 순자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2~3번은 아흐메드를 위해 반찬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 위주였지만 나중에는 아흐메드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아흐메드도 순자 아주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공장 근처 마트에서 산 과일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아이고, 이런 것까지 사오면 어떻게 해. 돈 아껴야 한다며. 괜찮아요. 가끔 이런 것도 좋아요. 순자 아주머니는 아흐메드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 어린 청년이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작은 관심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나누다. 봄이 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순자 아주머니가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아흐메드가 먼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오늘이 내 남편 기일이라서 마음이 좀 무거워서. 아, 죄송해요. 그런 날이었군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이날만 되면 생각이 많이 나.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때 막내가 겨우 10살이었거든. 애들 셋을 혼자 키우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 아흐메드는 조용히 순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지금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큰애는 부산에, 둘째는 대구에, 막내는 미국에 있어. 다들 자기 생활하기 바쁘지. 자주 연락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요즘 젊은 애들이 바쁘잖아. 순자 아주머니의 말에서 약간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아흐메드는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가족들이 그리워요. 특히 어머니가 고향에서 얼마나 걱정하실까. 네, 매일 전화하려고 하는데 시차 때문에 쉽지 않아요. 가끔이라도 안부는 전해? 네, 한 달에 한 번은 돈 보낼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이와 문화는 달랐지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 아주머니가 아흐메드에게 작은 부탁을 했어요. 있잖아, 내가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거 잘 못하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네, 물론이죠. 무슨 사진 찍으려고 해요? 애들한테 보내고 싶어서.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아흐메드는 순자 아주머니가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각도가 이상하고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지만 몇 번 연습하니 괜찮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머, 이렇게 찍는 거구나. 고마워. 천천히 하면 돼요. 이제 아이들한테 자주 사진 보내실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순자 아주머니는 가끔 아흐메드에게 사진 찍는 법을 물어보곤 했어요. 아흐메드도 순자 아주머니에게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별한 하루. 여름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버스에서 만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 아주머니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아흐메드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머, 아흐메드야, 여기서 웬일이야?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흐메드는 장바구니에 라면과 우유, 계란 등을 담고 있었어요. 장 보러 왔구나. 혼자 사는 사람 장 보는 거 어렵지. 네. 뭘 사야 할지 잘 몰라서. 순자 아주머니는 아흐메드의 장바구니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라면만 잔뜩 사면 어떻게 해? 야채도 사고 고기도 사야지. 근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럼 나하고 같이 장 보자. 내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아흐메드에게 싱싱한 야채 고르는 법, 좋은 고기 보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상추 봐.
잎이 싱싱하고 색깔이 진한 걸 골라야 해. 아, 이런 거군요. 그리고 고기는 색깔이 너무 빨간 것보다는 약간 분홍빛이 도는 게 좋아. 아흐메드는 순자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어요. 장을 다 보고 나서 순자 아주머니가 제안했어요.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서 점심 먹고 가지 않을래? 오늘 산 재료로 맛있는 거 해줄게. 아흐메드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직까지 순자 아주머니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너무 폐가 될 것 같아서. 뭘 폐야? 어차피 나도 혼자 먹을 건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결국 아흐메드는 순자 아주머니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집. 순자 아주머니가 사는 곳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자녀들 사진과 함께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도 걸려 있었어요. 좁지만 편하게 앉아. 아흐메드는 작은 식탁에 앉아서 순자 아주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고 국을 끓이는 모습이 마치 예술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요리 정말 잘해요. 평생 해온 거라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30분 정도 지나자 식탁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그리고 같이 은 따뜻한 밥. 자, 많이 먹어. 젊은이가 잘 먹어야 힘이 나지. 아흐메드는 한 숟가락 먹어보고 눈이 커졌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식당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입에 맞아서 다행이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아흐메드를 보니 순자 아주머니도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밥을 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먹어? 우리는 카레랑 난, 비리아니 같은 거 먹어요. 그리고 차이도 많이 마시고. 비리아니, 그게 뭐야? 아흐메드가 설명해 주자 순자 아주머니도 신기해했어요. 우와, 향신료를 그렇게 많이 넣는구나. 언젠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 기회 되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그럼 좋겠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가족들이 많이 그립겠어. 네. 특히 어머니가 아주머니처럼 요리도 잘하시고 항상 걱정해 주시고. 순자 아주머니는 아흐메드의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내가 너한테 그런 느낌을 주는구나. 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요. 마치 가족 같아요. 나도 그래. 너를 보고 있으면 옛날에 우리 아들들 생각이 나. 두 사람은 그날 오후를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마음의 변화. 여름이 깊어갈 무렵 순자 아주머니는 자신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흐메드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허전했고, 아흐메드가 아픈 날에는 밤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순자 아주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린 외국인 청년을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아흐메드가 없으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흐메드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아주머니를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순자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아주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어요. 아흐메드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늦게 오셔서 걱정했어요. 미안. 알람이 고장나서 늦잠 잤어. 순자 아주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랐어요.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걱정해? 아흐메드는 순자 아주머니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자신도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매일 만나던 사람이 안 오면 걱정되잖아요. 그래,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 친구라는 말에 아흐메드는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는 자신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아주머니가 감기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쉬고 기침도 계속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많이 아파 보여요.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아. 이 정도야 며칠 쉬면 나아. 하지만 아흐메드는 계속 걱정되었어요. 점심시간에 약국에 가서 감기약과 목캔디를 사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스에서 아흐메드가 작은 봉지를 건네주었어요. 이거 드세요. 감기에 좋은 약이랑 목캔디예요. 순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사오면 어떻게 해? 돈 아껴야 한다며.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아프면 저도 걱정돼요. 그 말에 순자 아주머니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자식들도 이렇게 챙겨주지 못했는데 이 외국인 청년이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첫 번째 갈등. 가을이 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겼어요. 아흐메드의 공장에서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아흐메드에게 왜 늙은 한국인 아주머니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도 젊은데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려야지. 왜 할머니하고 시간 보내? 그 말이 아흐메드에게는 불쾌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정말 자신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순자 아주머니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게 이상한 일일까? 며칠 동안 아흐메드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순자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 하나 여쭤봐도 돼요? 응, 뭐든 물어봐. 사람들이 제가 아주머니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순자 아주머니는 잠깐 놀랐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공장 동료가. 젊은 사람이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한다고. 순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아주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순자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자신도 가끔 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은 외국인 청년과 친하게 지내는 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아주머니한테 피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피해? 나는 너하고 이야기하는 게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야. 순자 아주머니의 솔직한 말에 아흐메드는 마음이 놓였어요. 저도 아주머니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됐잖아.
다른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있었어요. 서로의 감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깨닫다. 겨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이 처음 만난 지 벌써 1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순자 아주머니가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응,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아흐메드는 순자 아주머니가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순자 아주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요즘 내 마음이 이상해. 어떡해요? 너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기가 어려워져. 아흐메드는 깜짝 놀랐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고백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아주머니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할 수 없어요. 더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감정을 드디어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저는 아주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순자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너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어. 그날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나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버스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어? 순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있어요. 왜요? 같이 저녁 먹을까?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설렘이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왜 이상해요? 좋은 거요. 아흐메드의 대답에 순자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은 거야. 그날부터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물론 나이 차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어느 날 순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머니, 아니, 순자 씨. 아흐메드가 처음으로 순자 아주머니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정말 사랑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순자 아주머니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함께하는 일상. 연인이 된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달콤해졌어요. 아침 버스에서는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손을 잡기도 하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해 줄게. 어느 주말 아흐메드가 순자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너가 뭘 만들 건데? 고향 음식. 비리아니 만들어 볼게요. 순자 아주머니는 신나서 재료를 사러 아흐메드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향신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 네, 이게 비리아니의 맛을 결정해요. 아흐메드가 정성스럽게 비리아니를 만드는 동안 순자 아주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향신료 냄새가 집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우와, 냄새부터 다르네. 맛도 좋을 거예요. 어머니 레시피거든요. 3시간 후 드디어 비리아니가 완성되었어요. 황금빛 밥 위에 향신료와 고기가 올려진 모습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순자 아주머니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처음 맛보는 향신료의 복잡하고 깊은 맛에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이렇게 맛있구나. 향이 정말 특별해. 정말요? 마음에 들어요? 응, 너무 맛있어. 이제 내가 한국 음식 말고도 다른 걸 배울 수 있겠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주변의 시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순자 아주머니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연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에요. 둘째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물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어. 그런데 외국 사람이고 나이도 많이 어리다면서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3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이야. 너희들도 다 커서 각자 살고 있잖아. 순자 아주머니는 단호했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흐메드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공장 동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나이 많은 한국 여자하고 사귀면 뭐가 좋아? 돈 때문이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흐메드는 화가 났어요. 제 사생활에 왜 간섭해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 이상한 게 뭐예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흐메드의 당당한 말에 동료들도 할 말을 잃었어요. 더 깊어지는 사랑.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벚꽃이 정말 예쁘네. 순자 아주머니가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자 씨가 더 예뻐요. 아흐메드의 말에 순자 아주머니는 수줍게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예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아름다운 게 진짜 아름다운 거죠. 두 사람은 벚꽃 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순자 씨는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순자 아주머니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있잖아.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순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우리 정말 괜찮을까? 뭐가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 말야. 아흐메드는 순자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왜 안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래도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순자 씨를 정말 사랑해요. 이 마음은 진짜예요. 순자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아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실연의 순간, 여름이 되자 아흐메드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계에 손이 끼어서 큰 부상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어요. 아흐메드야, 괜찮아? 순자 씨,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흐메드의 오른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많이 아파. 괜찮아요. 그런데 한동안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하길 최소 2달은 손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 말은 곧 수입이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있잖아. 순자 아주머니가 아흐메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래요? 저 때문에 순자 씨까지 고생하면 안 되죠. 뭔 소리야. 우리가 남인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날부터 순자 아주머니는 아흐메드를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아흐메드를 데려다 주고 집에서는 한 손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러면 순자 씨만 힘들어져요. 힘든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 돌보는 게 어떻게 힘들어? 순자 아주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아흐메드는 더욱 감동했어요. 2달 후 아흐메드의 손이 거의 회복되었을 때 그는 순자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야. 저도 순자 씨를 평생 지켜드리고 싶어요. 운명의 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이 정말 많이 보이네. 순자 아주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고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어요. 그래? 나도 언젠가 가보고 싶다. 정말요? 순자 씨가 가고 싶다면 언젠가 같이 가요.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 가족들도 순자 씨를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잔디밭에 앉아서 별을 바라보며 대화를 계속했어요. 순자 씨. 응.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뭔데, 무슨 이야기인지 말해봐. 아흐메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순자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아흐메드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진심이에요. 순자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이 차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은 진짜예요. 순자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정말 사랑해. 늙었다니요. 순자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흐메드가 순자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겉모습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결혼하고 싶어. 네, 정말이에요. 순자 아주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하지만 아흐메드를 바라보니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이 진실한 청년의 마음 앞에서는 나이나 주변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그 순간 아흐메드가 일어서서 순자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순자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나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주변의 시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첫 키스였어요. 순자 아주머니에게는 30년 만에, 아흐메드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키스였습니다. 행복해요? 키스를 마치고 아흐메드가 물었어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어요.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꼭 안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났어요. 이제 정말 우리예요. 네, 이제 우리예요. 그렇게 새벽 버스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별빛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70대 청소부 아주머니 김순자와 20대 파키스탄 청년 아흐메드 알리의 사랑 이야기. 나이와 국적 문화의 벽을 넘어선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에 대한 진심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두 연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해요, 순자 씨. 나도 사랑해, 아흐메드. 그리고 다시 한번 깊고 달콤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끝. 새벽 버스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별빛 아래의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나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의 힘을 그린 감동적인 로맨스였어요.